네, 이거는 어, 엔진 오일 쿨러예요. 엔진 오일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그 엔진 오일을 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요거는 한쪽으로 밑에도 구멍이 나 있죠. 이렇게 두 군데 구멍이 나 있고 위에 구멍이 나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으로는 이 양쪽으로 이리로 들어가 이쪽으로 이쪽 이 양쪽으로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내부로. 그리고 이 뒤에도 구멍이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두 개 구멍은 밑으로 나 있죠.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 구멍은 위쪽으로 나 있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 격벽이 있어요. 이게 이 가운데 이 안쪽에 내부에 격벽이 있어가지고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이 각각 흐르면서 온도가 낮춰지게 돼 있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는 아니지. 이 냉각수도 액체니까 셀 수 있잖아요. 그다음 엔진 오일도 액체니까 당연히 셀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스켓이라고 해서 고무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노후돼 가지고 끊어지거나 뭐 새거나 이래 가지고서 그 냉각수나 엔진 오일이 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런 그 부위들에서 가스켓이 새지 않더라도 안쪽에 격벽이 있죠. 그 격벽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매우 잘못된 얘기인데, 근데 그 열을 낮추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벽 두께도 그렇게 두껍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얇아야지 그 온도가 빨리 내려갈 테니까. 어찌됐든 이 가운데 있는 그 벽이, 분리벽이 터져가지고 오일하고 냉각수하고 섞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일이 빠져나가서 냉각수통이 시커멓게 이제 뭐 오일이 뒤섞이고 이렇게 되면서 냉각 성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냉각수 타는 냄새 이런 게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냉각수가 타는 냄새가 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엔진 오일 쿨러,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또 섞여가지고 엔진 쪽으로 뭐 연소실로 들어가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기구에서 신연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신연기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수분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수분이 뭐 하얗게 나오고 그런 경우 중에서 하나는 냉각수가 수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냉각수가 그걸로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는 경우죠. 그게 요런 그 엔진오일 쿨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운데 격벽이 터지거나 해가지고 섞였을 때 요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엔진 헤드가 아니지, 매니폴드 덮개죠. 엔진 헤드 덮개 안쪽에 그 스템실이라는 게 있죠. 고무로 엔진 오일이 그 안쪽으로 새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데, 기통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내 차 같은 경우 5기통이니까 그 스템실이 5개죠.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노후돼 가지고 헐거워지거나 이렇게 돼서 엔진 오일이 실린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럼 엔진 오일 타는 냄새가 또 지독하게 나고 엔진 오일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엔진 그 스템실이 노후된 거는 매니폴드 저거 덮개 걷어내고, 그럼 바로 엔진 헤드 보이잖아요. 그럼 엔진 헤드에서 스템실 교체하면 되는데 하나에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거
근데 이제 그 부품 가격은 문제가 안 되는데 흡기 매니폴드를 걷어내고 그리고 크랭크 축도 좀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스템실을 다시 장착하는 게 좀 번거롭죠. 엄청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공임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 배터리 가게에서는 또 못하게 돼 있죠. 그런 거를 스템실을 수리를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일반 정비업소 그 조그만 데서는 그거 해도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으면. 근데 일반 배터리 가게에서 뭐 엔진 흡기 이거 열어가지고서 크랭크 축 떼고 해가지고 그 스텐실 교체하고 있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거 리프트도 하나 정도밖에 없고 많아요 2개. 그 한 군데다가 차를 완전히 갖다 놓고 그거를 하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또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도 그야말로 일반 배터리 가게 여기서는 그게 취급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뭐 자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별개 문제고 이거 뜯다 붙이는 거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속들을 교체를 해주는 거죠. 일반 배터리 가게에서. 그리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이게 나사 4개 빼는 거예요. 나사 하나 둘 셋 4개 나사 4개 빼고 그거 갖다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려워요. 근데 요거를 교체를 하려 그러면은 2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빠져나오니까 그죠? 엔진 오일 준비해야 되고 냉각수도 준비해야죠. 빠져나오니까 그거 교체할 목적도 있는 거예요. 여기 돌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나 부동액을 교체를 안 하고서 교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교체를 하게 되면은 엔진도 좀 오래 쓸 수 있겠죠. 엔진 온도도 조절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엔진 오일 쿨러가 굳이 망가지지 않았 뭐 격벽이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뒤섞이고 뭐 이렇지 않더라도 좀 교체를 해서 좀 닦아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가 정비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이번 쪘다 붙이려고 하는데 준비할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지금 가스켓이 몇 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피곤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연식마다 다 틀려요. 이건 지금 2011년식 볼보 S80 2세대의 엔진오일 쿨러라고 해서 이걸 지금 구입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리 자가정비를 하면서 차 띄워가지고서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부품들을. 그래서 대조를 해봤을 때 일단 모양이나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구매를 한 거예요. 일치해요. 똑같아. 근데 이제 이 직경이나 이런 걸 또 봐야 되는데 직경이 다를 일도 없죠. 이게 굳이 뭐 볼보 S80용으로 제작을 해서 팔고 있는데 이게 굳이 안 맞거나 그렇게 만들 일은 없잖아요. 팔리지도 않고 회사 망할 텐데. 일단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 되는 대로 좀 교체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막상 이제 이거 교체하려고 들어가서 뛰어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끝난 일이 없더라고. 응? 가스켓이 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또 손상된 게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가정비를 하는 거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점검을 하는 거니까 차를 운행하고 다니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절차죠. 그리고 그걸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이렇게 생각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좀 꼼꼼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보면 되는 거고, 그 이제 영상이나 여러 가지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죠. 별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똑같은 부품을 찾는데도 나는 며칠씩 걸려요. 보통은 10시간 이상, 10시간, 많을 때는 20시간. 그러니까 뭐 매일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떨 때는 뭐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래요. 부품 하나 확인하는데 제대로 다 돼 있질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뭐 센터에서 정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른 공장에서 만든 거를 확인해 가지고 또 저렴한 가격이 더 저렴한 데를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근데 영상 올릴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올리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확인해서 올리는 거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 쿨러를 좀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품,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거는 떼내가지고 쉽사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색깔이 좀 있는 물에다가 색깔을 좀 풀어가지고 이쪽 저쪽에다 넣어보면 돼요. 근데 색깔이 섞인다. 그럼 가운데 격벽이 터진 거지. 색깔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격벽이 터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탈거하기 전에 이 연결 부위들 보면은 거기에서 뭐 기름이 새거나 냉각수가 새거나 그건 바로 보이겠죠. 그리고 그럼 어딘지 알게 돼서 이제 수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떼내야 되는 게 거기에 막 기름때가 묻고 막 온갖 부식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알루미늄도 부식을 해요. 그래서 냉각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런 신품들 같은 경우에 만져보면 차가워요. 알루미늄이 열 전도율이 좀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차갑거든요. 근데 고품 붙어 있는 거는 일단 색깔 자체가 완전 기름때에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닦아야 되거든요, 사실. 안 그러면 표면에 이게 기름 붙어서 뭘 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걸 닦아내도 잘 닦아지지도 않고, 그 표면이 이게 벌써 13년 정도, 14년 된 차니까 표면이 산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이 표면이 산화되어 있고, 그래서 전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엔진 오일을 식힐 수 있는 성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거를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닦아봐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떼내가지고 뭐 좀 갈아내거나 그러면은 정말 신품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안쪽에 뭐 냉각수는 그냥 물로 씻어내면 되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세정제나 이런 거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잘 씻어내면 신품하고 똑같이 재생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지 말고, 멀쩡한 건데 좀 닦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어디다 좀 창고 같은 데 잘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차에 대해서 부품은 예비 부품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 정도는. 그러면은 나중에 뭐 3년, 5년, 6년, 7년, 10년 쓰다가 그 부위가 망가졌다 그러면 똑같은 게 있잖아. 그럼 그거 장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를 계속 자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가 정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은 여분으로 꽤 가지고 있어요. 신품도 가지고 있고, 구품 정비한 것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니까 그걸 다시 쓸 수는 없지만은 여분으로 꼭 갖다 놔요. 그래서 이게 교체할 때쯤 됐다 그러면 주문할 필요가 없어요. 여분으로 갖다 놓은 거 바로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엔진 오일 쿨러도 있지만은 변속기 오일 쿨러도 있거든요. 변속기 오일 쿨러는 그것도 주문을 했는데 4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변속기 오일 쿨러는 요거하고 좀 다르죠. 생긴 거는 비슷한데 이 배출구가 좀 달라요. 4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변속기 오일 쿨러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교체를 하고, 고품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 내부는 재생을 못 시키지. 이게 어떻게 재생을 시켜요, 그죠? 안 되지, 이거는. 이건 이제 폐기 처리하고, 그리고 격벽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냉각성이 떨어졌다. 그럼 깨끗이 닦고 해가지고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일하고 냉각수하고 섞여가지고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냉각 성능이 떨어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없을 거고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네. 근데 오늘은 엔진 오일 쿨러에 대해서. 근데 이게 S80 2세대 그 2.4 D5 그 엔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각자 차량에 맞는 거가 어떤 건지. 국산차 같은 게 쉬워요. 국산차는 뭐 하면 되지 뭐. 국산차는 쉬우니까 내가 찾아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 거죠. 뭐 그 확인해 보면 되지. 인터넷만 뒤져봐도 나오는 거고 조금 신경 쓰면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차대번호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그 업체에다가 차대번호 불러주면 거기서 알아서 뭐 전 세계적으로 조회가 되는 거니까. 차대번호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차대번호는 그 차대번호 가지고서 조회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그 차량이 요즘 갈수록 좀 많이 고가화돼 있죠. 예전에는 뭐 1,000,000원짜리 뭐 이런 차도 있고 했지만 지금 그런 차 없죠. 보통 뭐 3, 4천씩 가고 이러는데 그 운행하면서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냥 타고 다니다가 뭐 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그 견디기 힘든 그런 그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